네, 안녕하세요. 칸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이슈가 됐었던 소나타 DM8 품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7세대 LF 소나타 동호회부터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DM8 동호회인 소나타 오너스 클럽이라는 동호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운영자로서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번 결함 논란에 있어서 누구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들을 어느 정도 현대자동차와 피드백도 하고 제 자신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이 문제가 터진 3일째 되는 날 오늘 아침에 2차적인 피드백 부분까지 카페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해당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순차적으로 좀 이야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워낙 핫한 신차이기 때문에 이 엔진 결함, 엔진 폭발, 아니면은 품질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처음부터 이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일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이슈에 대한 부분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녹색 무슨 매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엔진 결함 및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내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이 때문에 생산 중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기사가 올라온 지 한 10분여 만에 다른 회원분께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측에 1차적인 피드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 30분 정도 뒤에 그 소나타 관련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은 자기도 출시 전날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가 있다. 공장 내부에서 엔진 폭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생산 중단이 되고 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운영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이 내용이 이제 보배드림 등에 퍼지게 되면서 엄청난 이슈로 터지게 되었죠. 자, 그 상황에서 저는 아직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당 시점에 엔진 결함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생산 중단이 됐다라는 그 녹색 모시기의 기사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수정이 됐냐? 품절음 때문에 감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중단 및 출고를 늦춰서 좀 더 높은 품질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소나타 커뮤니티 운영을 하시는 분의 글도 엔진 폭발에서 엔진 결함 부분 쪽으로 수정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측에 또 피드백을 요청을 했고, 가장 자극적인 내용이죠. 엔진 폭발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글을 작성하신 분이 지인에게 들은 내용이다 라는 루머로 확실하게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출고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생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정말로 품질 개선을 위한 부분이냐, 아니면 엔진 결함을 쉬쉬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주말 내내 이슈가 되었었죠.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웬만해선 생산 중단이라는 건 잘 일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출시 행사 역시도 예전 그대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이 되고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해당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현대 측에 2차 피드백을 요청을 했고요. 2차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아침에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은 동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김한용 기자라든지 유명한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차 측의 내용은 품질 감정단 및 그 행사 당일 기자 및
자동차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소음과 진동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감성 품질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해당 레인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차량의 품질을 맞춘 다음에 출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시작이 되고 현재까지의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과 현대에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을 종합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까지 동호회에 공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해당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LF 소나타 동호회를 운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LF 소나타 역시 사전 계약을 통해서 약 1년 반 정도 2.0 모델을 운행을 하였고, 1년 반 이후에는 현재까지 2.0 터보 모델을 계속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8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LF 소나타라는 차 자체를 제일 많이는 아니겠지만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워낙에 많은 키로수, 두 대를 합치면 약 15만 키로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번 21일 날 있었던 8세대 DM8의 출시 행사에 참여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행사, 저녁 행사 둘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시승을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7세대 모델보다 정숙성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각자 오전에 시승하신 기자분들이나 저녁에 시승한 동호회 관련 분들, 그리고 유튜버, 파워블로거 분들의 의견들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느낀 편은 아니었어요, 기존 LF 대비. 하지만 차체 디자인 그리고 차 자체를 낮춰놓은 부분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및 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LF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분명히 느낀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마친 후에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그 행사 관계자분들께서 따로 불러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고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동호회 운영자로서 회원분들과 함께 시승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회원들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단점 부분들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LF 소나타 2013년 3월부터 LF 소나타 러브라는 동호회를 준비하면서 자동차 쪽에 좀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6년, 이제 7년 차죠. 7년 차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국내외 신차 출시 행사를 참여를 했는데요. 시승을 끝낸 후에 이렇게 직접 당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차의 단점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걸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온 현대차의 2차 답변에 그 이유가 일맥상통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시 전날에 그 마지막 품질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음 진동, 풍절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완벽한 품질의 소나타로 출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다음날인 그 출시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실제로 이런 감성 품질 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초기 물량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확신이 든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출시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는 지식들과,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의 설명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조각을 맞춰보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해당 내용을 동호회에 공지를 했죠. 사실 동호회 운영자라는 게 별거 아닌 거지만, 특히나 지금처럼 차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말의 무게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재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백 분의 회원분들께서 실제로 이 차를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구입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이슈 자체가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엔진 폭발이라든지 엔진 결함 쪽하고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더 품질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가능성 쪽이 훨씬 더 높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사실 이 지금 생산 중단과 품질 개선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로 엔진 결함을 쉬쉬하면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부분들과 현대차의 답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 지금까지 경험을 모든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아주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몇몇의 좀 어그로를 끌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어떻게 보니 이슈화가 돼서 이렇게 큰 논란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현대차에서도 이런 품질적인 개선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괜한 의혹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비해서 현대차가 분명히 소통이라든지 품질 보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작고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좀 더 신경을 써줘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슈 관련, 현재 지금 2차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또 질문을 한 부분들이 공식적인 답변으로 오게 되면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